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에게 좀 제가 편지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듣기 싫어도 쓴소리들에도 제 얘기를 좀 듣는 분들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힘듭니다. 마냥 젊어서 젊다는 이유로 부러워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과실을 얻은 게 없죠. 코로나는 때려 맞았고 부동산도 놓쳤고 주식도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에 비해서 돈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어요. 20대 분들 위로해주면서 제 인기 좀 얻으려고 영상 찍을 마음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제가 그 인기를 얻을 인물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요. 좀 현실적인 조언. 아마 20대 분들 중에서 소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외가 됐고 이미 버스는 떠났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진부하게 부동산 시장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차분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0대 세대를 보면은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거 나 때도 힘들었다. 나 때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나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봐봐요. 지금 이게 일단 보면 사회가 약간 마탱이가 같거든요. 답이 없잖아요. 난 짜증나 죽겠는데 뭐 해도 안 되고 집에도 돈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현실적인 얘기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 20대 분들이 지금 포기를 했다. 그래서 뭐 절망하는 MZ 세대다. 뭐 이런 얘기는 MZ 뭐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절망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저 때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끼인 세대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교육받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안정을 추구하면 수익이 적고, 리스크를 추구하면 수익이 크다. 이 개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쳤다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공무원이 꿈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가고 공무원 준비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다 만나보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점 관리하는 이유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도서관으로 가는 이유도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랐으니까 끝났다?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올랐어도 여러분 성향이면 안 삽니다. 제가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저 자부하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프로그램도 뛰었기 때문에 정말 상담을 많이 했는데 보수적인 성향,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돈 빌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부동산 거의 안 사요. 살 시기를 정해놓긴 하죠. 무슨 말이냐? 지금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 세대에 맞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지방에 가면은 돈 500이면 사는 아파트가 있었죠? 올 초까지만 해도 돈 500, 돈 1000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때. 지금 그게 막 8천, 1억씩 올랐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심한 것도 있고요. 500만 원 20대 때 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새는 또 뭐 아시겠지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시급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감당할 리스크는 뭐죠? 지방에 가서 쓰러져가는 1억짜리 쓰레기 같은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맞추고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아영부영 했는데 지금 그걸 이제 세금을 내고 팔아도 1주택이기 때문에 차익이 거의 1억이 됩니다. 그 목돈을 모았잖아요. 그걸로 또 뭔가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도처에 리스크는 있지만 도전할 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면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줘요. 저 때 없었던 공간까지 빌려줍니다. 찾아보십시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 창업한 사람도 있고 대출까지 해줍니다. 조건은 까다로운데 저한테 싫은 소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조건은 까다롭지만 제 주변에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파고 들어야 돼요. 집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파고 들어야 되는 거, 그 짜증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세대별로 다 겪었어요. 저 때도 쉬운 거 없었고, 저 위에도 쉬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사놨는데 그게 폭등을 해서 부자가 됐고 그 자녀들이 집을 물려받는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인정 안 할 수 없죠. 맞아요. 맞는데 거꾸로 집을 안 사놓은 분도 절반에 해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한데 어쩌다 보니까 집을 사신 분들은 그 중에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절반 이상은, 아니 7, 80% 이상은 돈 열심히 모아서 정말 소비 생활 안 하면서 끌어 모아서 고생해 본 다음에 내 집 한 칸 마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올랐고 자녀분들은 그 고생 안 하게 하려고 물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은 지금 이 미친 부동산 시장에서 짜증나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2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꼰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한 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은 경제적 교육도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공무원 되라, 대학 가라,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 대출 받지 말라고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자 못해요.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정될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부자 못해요. 공무원 월급으로 부자 되려면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 LH를 다니시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제발 인정하자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해야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제발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떠들어대는 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럽디다. 당신 하는 일 불안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일을 더 하고 싶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지금 부동산으로 재미 보신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락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그땐 또 집 안 사실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이외에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은 있는 게 저 때 취업이 되게 안 됐습니다. 저도 그때 문제가 터진 시기에 시장으로 나와서 채용 공고가 다 취소가 됐고 두 군데는 서류를 붙었는데 면접을 취소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 동료들이 취업을 못 했었습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거 아는데 저 때도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부동산 시장이 안 올라갔다면 부러워하실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한 사람이 먹으니까 그게 내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소외를 당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17년, 2015, 16, 17, 18, 19, 20, 21년도 매해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서울을 사야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시장, 지금 뭐 빌라, 오피스텔, 아파텔, 생수 이런 것까지 다 돈이 됩니다. 옛날에 안 됐어요. 빌라 안 팔렸는데 지금 빌라가 돈이 됩니다. 생수 분양 안 됐었는데 지금 완판되고 피부됩니다.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월세나 받던 건데 지금 몇 억씩 올라갔습니다. 없던 기회가 1년 새에 생겼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게 2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전세가 2억 4천, 심한 건 2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 게 5천, 6천씩 올라갔어요. 샀으면 올라갑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과 자금력으로 할 수 없었던 거 알아요. 제 말은 지금부터 불평불만만 할 건지 아니면 이 미친 세상에서 늦게 태어났다는 핸디캡을 쥐고라도 리스크에 도전을 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늦게 태어나고 뭐 MZ세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뭐죠? 자, 제가 파산했을 때의 데미지와 여러분이 파산했을 때의 데미지 비교가 될까요? 저 가족이 있습니다. 전 파산하면 정말 어디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파산하면 못 죽여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채를 쓰잖아요. 사채업자들이 저 못 죽여요. 한국은 채무자 편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채무자 편이에요. 채권자가 돼보세요. 채무자가 배째라 그러면 무자력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꿔줄 때 뜯길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지라고 법원에서 명시라도 한 모양입니다. 즉 돈을 빌려 쓰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란 뜻이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란 뜻은 회생과 파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 회생과 파산을 하면
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안 받아줄 건데 여러분이라면 시간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을 눈을 부라리고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많을걸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어떤 시간 배분과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내가 뭘 원하게 될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땐 되게 자유로워요. 물론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 분들께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말을 주제가 안 되지만 20대 때는 자유로운 분들이 더 많아요. 힘들죠? 짜증나죠? 알아요. 뭐 젊으니까 고생해라 이딴 개소리 안 합니다. 왜 고생해야 됩니까? 꼰대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고 제 말은 그 젊은 에너지를 그 시간을 리스크 테이킹 할 것을 찾아보다 보면 혹시 알아요? 잘 될지? 그거 왜 답이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한테 미안하다? 뭐 어쩌라고요? 그딴 위안이나 들으시면서 뭐가 바뀝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겠다? 그러면 물 건너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외당했다면서요. 끝났다면서요. 부자가 못 된다면서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리스크 테이킹하고 데크가 큰 걸 찾으시라고요. 또 있어요. 제가 장담하고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안 찾고 안정된 직장에 올인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알아주시라고요. 무슨 말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험난하다.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고 싶다면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리스크를 테이킹 하셔야 되고요. 어느 리스크를 테이킹 할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가 아니라 그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부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1%예요. 아셨으면 좋겠고 힘내시고요.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워낙 힘드시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